3월의 따뜻한 봄볕이 대성고등학교 강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을 맞은 강당은 졸업생들과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봄날의 설렘을 더했습니다. 2학년 3반 맨 뒷자리에 앉은 융복수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이번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수는 며칠 전부터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너무 일찍 오셨어요? 둘째 아들 상민이 헐레벌떡 달려와 복수는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부인 영희도 뒤따라와서 복수에게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민준이가 졸업생 대표로 답사한다니까 목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 복수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민준이는 어렸을 때부터 복수가 키운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상민 부부가 둘 다 맞벌이를 하느라 바빴던 탓에 복수는 민준이를 혼자서 키웠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복수 덕분에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학생회장까지 하며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저기 민준이 있다. 영희가 무대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검은 졸업가운을 입은 민준이가 다른 학생 대표들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단정한 모습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세게 비비며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손자만큼은 어디서든 금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저렇게 의젓해 보인다. 복수는 감동에 겨워 중얼거렸습니다. 어제의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던 아이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졸업을 하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졸업식 시작을 알렸습니다. 웅장한 교가가 울려 퍼지고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해서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복숨도 비록 가사는 모르지만 응월응월 따라 부르며 뭉클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석하는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졸업할 때는 농사일이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 늘 아쉬웠는데 손자 덕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 감개무량했습니다. 교과가 끝나고 졸업장 수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호명될 때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할머니는 민준이 차례가 언제 오나 싶어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3학년 2반 윤민준. 드디어 민준이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복숨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민준이다. 잘했어. 주변 사람들이 복숨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숨의 기쁨이 너무나 순수하고 진실에서 보는 사람들까지 덩달아 흐뭇해졌습니다. 민준이가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받는 순간 복숨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 손자가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졸업장 수여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졸업생 대표 답사와 교장 선생님 축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민준이가 답사 차례에 상민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민준이의 답사를 듣기 위해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민준이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정말 의젓해 보였습니다.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보며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복숨은 민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록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손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 자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답사가 끝나자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숨도 손이 아플 정도로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가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 교장 선생님의 축사만 남았습니다.
사회자가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며 무대로 안내했습니다. 2.5 교장 선생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오르는 모습을 본 복숨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눈이 커지더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상민이 복숨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복숨은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교장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4세의 교장 선생님은 흰 머리에 온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아온 원로 교육자답게 품위 있는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축사를 시작하는 순간 복숨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상민과 영희가 동시에 소리치며 복숨을 부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일어서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숨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맥박도 약해져서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틀 후에 신고해야겠어요. 영희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상민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식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축사를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가 급하게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할머니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복숨을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졸업식을 포기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의 졸업식이 이렇게 끝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복숨을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기절한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나요? 의사가 상민에게 물었습니다. 상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의사도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복숨이 깨어났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얘가 어디지? 복숨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복숨을 둘러싸았습니다. 병원이에요. 어머니 졸업식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상민이 걱정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복숨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무언가 기억이 나는 듯 했습니다. 아, 그래. 복숨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숨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내 졸업식을 망쳐서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아프신 게 걱정이에요. 민준이의 진심 어린 말에 복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쓰러진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와서 복숨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나 맥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식도 또렷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숨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병원에서 각종 정리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심전도, 뇌CT, 흉부 X선, 심지어 뇌 MRI까지 할 수 있는 검사는 모두 다 했습니다. 검사실을 옮겨 다니는 동안 복수는 계속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를 받으면서도 복숨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내내 맴돌던 그 이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정우, 과연 그 사람이 50년 전 그 정우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동명이니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순성 아니에요. 오후에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며 고개를 겨우 끄덕였습니다. 72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가 또래에 비해 매우 양호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심장도 튼튼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였고 혈당도 문제 없었습니다. 내시티 상으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내역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내역관도 깨끗하고 뇌조직도 나이에 비해 건강했습니다. 치매나 뇌조 중에 징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건가요? 상민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실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졸업식장에서 특별한 자극이나 놀라운 일이 있었나요?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졸업식장에서 특별히 놀랄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한 졸업식이었고 복수도 기뻐하며 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겨우 들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요. 복숭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가족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졸업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숭은 고개를 돌려 영희를 바라보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찰나의 망설임에서 영희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별일 없었어. 그냥 갑자기 어지러웠나 봐. 복숭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했고 눈빛도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상민과 영희는 복숭에게 죽을 사오겠다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 졸업 관련 서류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복숭은 홀로 병실에 남겨졌습니다. 혼자 남은 복숭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민준이의 졸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극하게 병원으로 오느라 민준이가 졸업장을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복숭은 주변을 살펴보는 후 천천히 손을 뻗어 졸업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졸업장을 펼쳐보니 민준이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대성고등학교 교장 이종호. 복숭은 그 이름을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이종호. 50년 전 그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복숭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졸업식장에서 본 그 교장 선생님이 정말 그때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까요? 하지만 목소리며 얼굴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에 그 따뜻하고 온화한 음성이 50년 전 자신에게 사랑하는 복숭아라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복숭은 졸업장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20살이었던 자신과 22살이었던 정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모두 70대가 너무나 노인이 되었지만 그때의 기억만큼은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때 복숭은 마을에서 가장 예쁘다는 소리를 듣던 처녀였습니다. 긴 머리를 고운 댕기로 묶고 다니던 20살의 복숭. 정호는 서울에서 의대를 다니던 수재였습니다. 방학 때마다 고향이 내려와 복숭과 만나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뒤연 개울가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일영화 의학 공부 이야기를 해주면 복숭은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일영원 복숭이 농사의 이야기를 하면 정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영원 정호 집안에서 강력하게 반대했고 복숭이 집안에서도 주제를 모른다며 만려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헤어져야 했습니다. 회참 후 상민과 영희가 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신 거예요? 영희가 복숭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숭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영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상시와 다름없던 복숭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병원에 와서도 계속 멍하니 있고 혼자 있을 때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후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복숭은 민준이가 오자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손자만 보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학교는 어땠니?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던? 내 할머니 서류도 다 받아왔고요. 선생님들이 할머니 안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민준이가 가방에서 여러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성적 증명서, 생활기록부, 그리고 각종 상장들이었습니다. 복숭은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구나. 전교 1등을 이렇게 많이 했네. 복숭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어제 일이 생각났는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이의 졸업식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졸업식은 형식적인 거고요. 할머니가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게 더 중요해요. 민준이가 복숭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복숭은 민준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제 일에 대한 죄책감도 더 커졌습니다. 민준아, 교장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복숭이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요? 이정호 교장 선생님 말씀이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복숭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정호가 맞았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아,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학생들한테도 친절하시고 선생님들도 다 존경하세요. 40년 동안 선생님을 하셨대요. 민준이의 설명을 들으며 복숭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그 정호가 교사가 되었구나. 의사가 되려던 꿈은 포기했구나. 혹시 자신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담당 의사가 최종 진료를 위해 병실에 왔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며 내일 아침에 태어나도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일주일 정도는 무리하지 말고 푹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상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복숭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복숭 본인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몸에는 이상이 없을지 몰라도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기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복수는 홀로 병실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정원의 가로등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배기를 높이 개구한 자서 과거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정호라는 이름, 그 목소리, 그 얼굴, 모든 것이 50년 전 그 사람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동명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덕분에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 사람이 그대로일 리 없습니다.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거칠어진 피부를 느끼며 세월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가장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설령 그가 정말 그때 그 정호라고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았고 자신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이며 그는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입니다. 50년 전 일은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결혼은 했는지, 자식은 있는지, 행복하게 살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복수는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50년 전 그때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젊었던 정호의 모습, 자신의 20살 때 모습, 그리고 헤어져야 했던 그 아픈 순간을 떠올리며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상민과 영희가 일찍 와서 짐을 챙기고 퇴원 수속을 밟아주었습니다. 자이코민과 영희가 일찍 와서 짐을 챙기고 퇴원 수속을 밟아주었습니다. 복수는 마지막으로 민준이의 졸업장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이정호, 그 이름이 여전히 복숭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족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제처럼 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영희가 복숭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50년 전 그 이름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복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들이 만개한 가로수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숭의 마음속에 있는 50년 전 그 기억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제 일을 계기로 더욱 선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정호라는 이름이 복숭의 마음을 계속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복숭이 태어난 지 4월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복숭이 집에서 푹 쉬기를 바랐지만 복숭의 행동은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고 자꾸 멍한 시간이 늘었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학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복숭의 반응이 유독 예민했습니다. 민준이가 교장 선생님 얘기만 꺼내면 복숭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제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민준이가 무심코 한 말에 복숭이 깜짝 놀라며 반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복숭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건강하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졸업식 때 갑자기 쓰러지셔서 걱정하신다고요. 복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계속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이런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선생님이 안부를 물어봤다고 하면 기뻐하셨을 텐데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그날 저녁 상민과 영희도 복숭아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은 계속 조용히 있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표정만 봐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몸은 괜찮을 거예요. 상민이 말했지만 그도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한 후로 더 이상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가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영희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학교 얘기만 하면 반응이 이상해요. 교장 선생님 이야기만 나와도 깜짝 놀라시고요. 민준의 말에 상민과 영희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네, 이 정호 교장 선생님 말씀드리면 항상 이상하게 반응하세요. 상민이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호라는 이름이 뭔가 익숙한데, 왜요? 어머니가 잘못했을 때 자주 들었던 이름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상민도 확실하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들어본 이름이라는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정호 교장을 만났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좀 어떠시니? 교장 선생님이 먼저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선생님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반응하세요. 이상하게 깜짝 놀라시거나 당황하시거나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요. 이 정호 교장이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니? 윤복순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정호 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민준이는 교장 선생님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이 정호 교장은 급히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지만 이미 민준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혹시 우리 할머니를 아세요? 민준이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정호 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윤복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니세요? 70이세요? 그렇구나. 이 정호 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분명히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우리 할머니를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 익숙해서 이 정호 교장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할머니와 교장 선생님 사이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가족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할머니 이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네. 분명히 서로 아시는 것 같아요. 상민이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호라는 이름 정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때 영희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옛날 얘기 중에 나왔던 일일까요? 옛날 얘기, 어머니가 가끔 잘못을 할 때 이야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들었던 이름 같아요. 영희의 말에 상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기억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숨기시는 걸까요? 민준이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만약 단순히 옛날 아는 사람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 이렇게 당황하고 숨기는 것을 보면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상민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물어볼지가 문제였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으면 어머니가 더 당황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틀날 저녁 상민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교장 선생님이 계속 안부를 물어보신대요. 복숭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글에 이 정우 교장 선생님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복숭의 숨이 약간 가파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복숭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혹시 그분을 아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숭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상민이 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졸업식 때부터 계속 이상하셨잖아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으신 거죠? 복숭은 입술을 꽉 다무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옛날에 아셨던 분인가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숭의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반응을 본 가족들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둘 사이에는 뭔가 있다는 것을. 할머니, 숨기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민준이가 복숭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복숭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5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비밀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복숭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때 그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아. 예. 그때 그 사람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 있었어. 복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이요? 50년. 50년도 더 됐지. 복숭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정호였어.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복숭과 교장 선생님 사이에는 뭔가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이셨는데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숭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 말에는 뭔가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복숭의 표정에서 그리움과 아픔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교장 선생님이 그때 그분일까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복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목소리며 얼굴이 너무 닮았어. 그럼 만나보시면 되잖아요. 민준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숭은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복숭의 반응이 너무나 강해서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왜요? 그냥 옛날 일은 옛날 일로 두는 게 좋아. 복숭이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복숭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분이 특별한 분이셨나요? 상민이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복숭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한 답이었습니다. 설마 영희가 무언가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첫사랑 복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할머니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복숭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 신분이라는 게 있었고 복숭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50년 전 그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분명해졌습니다. 복순과 이종호 교장 선생님은 50년 전 연인 사이였고 어떤 이유로 헤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우연히 손자의 졸업식에서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복숭이 기절했던 것도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건 운명 아닐까요? 하지만 복숭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늦었어.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았고 복숭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복숭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 없었던 사람.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과연 복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종호 교장은 복숭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50년 만에 재회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복숭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가족들에게 50년 전 일을 조금이나마 털어놓고 나니 오히려 그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복숭은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민준이와 상민, 영입까지 모두 둘러 앉았습니다. 영희 복숭의 표정이 심각해서 가족들도 긴장했습니다. 이들이 궁금해하니까 이야기해 줄게. 복숭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가족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숭은 한참 동안 생각을 정리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가 1970년이었어. 내가 20살 때였지. 복숭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5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 아버지가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소작농이었거든. 복숭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농촌의 현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계급 사회였고 가난한 농민들은 억압받고 무시한 존재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평등한 세상이 아니었어. 가난한 집딸이 부잣집 아들과 사귀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지. 복숭의 말에 가족들은 수긍해졌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정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 아버지가 큰 땅을 소유한 지주였고 정호는 서울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었지. 복숭의 눈빛이 그대를 회상하며 멀어졌습니다. 방학 때마다 고향에 내려오는 정호를 보면 정말 신사 같았어.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복숭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주고받았어. 길에서 마주치면 정호가 먼저 인사를 해주곤 했지. 그때만 해도 복숭은 정호가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의대생이 시골 농부의 딸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호가 나한테 말을 걸어왔어. 복숭이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마을 뒤편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정호가 나타난 거야. 그날은 복숭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맑은 개울물에 빨래를 하고 있던 20살의 복숭에게 정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복숭 씨 맞죠? 정호의 첫 마디였습니다. 복숭은 너무 놀라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평소에 인사만 나눴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나왔어요. 정호의 말투는 정중하고 온화했습니다. 복숭은 그런 정호의 모습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어. 복숭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울가에서 우연히 만나는 척했지만 나중에는 서로 약속을 정해서 만났지. 두 사람의 만남은 비밀스러웠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신분이 다른 남녀가 만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한테 서울 이야기, 의학 공부 이야기를 해주고 했지. 복숭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글을 제대로 못 읽어서 창피했는데 정호는 천천히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 그때 복수는 정호 덕분에 한글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정호가 가져온 책을 함께 읽으며 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소중했습니다. 6개월 정도 그렇게 만났을까? 어느 날 정호가 나한테 고백을 했어. 복숭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70대가 된 지금도 그때의 설렘이 생생했습니다. 복숭아 나는 너를 사랑해. 정호의 고백이었습니다. 개울가 벗은 암무얼에서 한 그 고백을 복수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정호를 좋아했어. 하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지. 복수는 정호의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신분 차이 때문에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몇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 복숭의 얼굴에 행복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우가 서울에서 편지를 보내주기도 했고 방학 때마다 만나서 미래에 대한 꿈도 이야기했지. 정우는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복수는 그런 정우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예. 정우는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 복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되면 나랑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자고 했지. 하지만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 아버지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 복숭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이 두 사람의 사랑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정우 아버지는 화가 나서 우리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렀어. 지주의 아들이 소장농의 딸과 사귄다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정우의 아버지는 이것을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주제도 모르고 우리 아들을 꼬셨다고 하셨어. 복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의 모욕감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화를 내셨어. 왜 분수를 모르고 그런 일을 했냐고. 복숭의 아버지 역시 딸이 지주 아들과 사귀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소작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정우가 우리 집으로 달려왔어. 복숭이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한테 혼이 나서 울고 있는 나를 보고 정우도 울었어. 정우는 복숭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복숭이 이런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자책했습니다. 정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 아버지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지. 하지만 현실은 내놓겠습니다. 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의대 공부를 계속하려면 나와 헤어져야 한다고 했어. 정우는 극심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의사가 되는 꿈을 택할 것인가. 나는 정우한테 말했어.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복숭이 그대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의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지. 복숭은 자신의 사랑보다 정우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이 정말 힘들었어. 복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개울가에서 만나서 서로 울기만 했지. 두 사람은 그날 영원히 헤어지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정우는 꼭 의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지.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 정우는 다시 고향이 내려오지 않았어. 복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몇 년 후에 중매로 너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고, 복숭은 정우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04년 50년 동안 정우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어요. 의사가 되었는지, 결혼은 했는지. 복숭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준이 졸업식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가족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복숭이 50년 전 사랑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그렇게 놀라서 기절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복숭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복숭은 민준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숭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 50년이나 지났는데 나를 기억할까?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할 것 같아. 복숭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젊고 예뻤던 20살의 복숭과 지금의 70세 복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교장 선생님도 할머니를 보고 놀라셨다는 건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 아닐까요? 인준이의 말에 복숭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정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50년 만의 재회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정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한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복순 50년 전 그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교장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 복숭이 맞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동명이니까요? 하지만 졸업식 때 본 그 여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 복숭과 똑같았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고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청년의 모습이 지금의 이정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이정우는 50년 전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 의대를 다니던 22살의 청년이었던 자신, 그리고 고향에서 만난 아름다운 처녀 복숭.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온 이정우가 산책을 하다가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복숭을 본 것입니다. 햇빛에 비친 복숭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감히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숭의 순수한 미소를 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정우는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복숭과 함께 보낸 그 몇 개월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울가에서 나누던 대화와 함께 있던 책,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그 순간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정우는 지금도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소장농 딸 따위와 어울린다고 아버지의 분노는 극심했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생각하라며 당장 그 관계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의대 공부를 계속하고 싶으면 그 여자와 헤어져라. 아버지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끊어버리겠다는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정우는 그때 극심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복숭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의사가 되는 꿈을 택할 것인가. 결국 복숭이 먼저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정우의 꿈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정우는 복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정우는 그 후 고향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복숭을 다시 보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의대 공부에만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대사학년 때 이정우는 갑자기 진로를 바꿔왔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보다 교육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결정에는 복숭과의 추억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숭에게 글을 가르쳐 주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반대했지만 이정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사범대로 편입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정우는 결혼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여성과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아내 얻고 두 자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복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니가 세상을 떠나 그 그리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복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았을까,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준이의 졸업식에서 우연히 복숭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50년 만에 운명처럼 재회한 것입니다. 이정우는 복숭이 자신을 보고 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복숭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복숭도 50년 동안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나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미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았고
지금 만나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정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장실에서 업무를 보면서도 계속 복숭 생각만 했습니다. 수업에 참가할 때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민준이가 다시 교장실을 찾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민준이의 말에 이 정우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편찮으시다는 건지 계속 무언가 생각에 잠겨 계시고 밤에도 잠을 못 주무세요. 민준이의 설명을 들으며 이 정우는 복숭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복숭도 50년 만에 재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교장 선생님 이야기만 나오면 더 힘들어 하세요. 민준이의 말에 이 정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복숭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댁 주소를 알 수 있을까? 이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놀라면서도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할머니를 찾아가실 거예요?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정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정우는 오랜 고민 끝에 복숭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5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 정우는 거울을 보며 옷을 정리했습니다. 74세가 된 지금의 모습이 복숭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복숭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이 정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50년 만에 재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숭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용기를 내어 만나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우는 복숭의 집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복숭이 자신을 반가워할까?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복숭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50년 만에 재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복숭의 온 가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누가 찾아온 것일까요? 창민이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대성고등학교 교장 이정우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복숭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50년 전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조금 거칠어졌지만 분명히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창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의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 교장 선생님이시군요. 어떻게 저희 집을 민준이한테 주소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이 정우의 정중한 인사에 상민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상민이 이 정우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영희와 민준이도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복숭이었습니다. 이 정우가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복숭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우는 복숭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복숭도 이 정우를 보며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교장 선생님 모습에 품이 있는 노신사가 되어 있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50년 전 그 청년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그 정우가 맞았습니다. 어머니, 교장 선생님이 안부 인사드리러 오셨어요. 상민의 말에 복숭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우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인사였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 같았지만 그 눈빛에는 50년 전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복숭이의 대답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특히 민준이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와 교장 선생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앉으세요. 영희가 소파를 권했습니다. 이정우는 고맙다며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복순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께서 졸업식 때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복숭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쓰러진 이유를 이정우가 알고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네, 괜찮습니다. 복숭의 대답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복숭의 목소리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정말 50년 전 그 복숭이 맞다는 것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윤복숭입니다. 복숭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을 직접 듣는 순간 이정우의 마음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복숭이 정우가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50년 전 개울가에서 불렀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복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들은 두 사람의 묘한 분위기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일까요? 어머니, 혹시 교장 선생님을 아세요? 상민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복순과 이정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사이입니다. 이정우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복숭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민준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와 교장 선생님이 아는 사이였다니 신기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이요? 영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50년 안이 더 됐을 거예요.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50년 전이라면 할머니가 잘못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오랜만에 만나신 거네요? 상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복숭이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눈빛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잠깐 나가 있을게요. 민준이가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교장 선생님이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나가지 마. 복숭이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이정우와 단둘이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이정우가 복숭이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숭이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할머니, 교장 선생님과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부엌에 있을게요. 영희가 복숭이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상민과 민준이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복숭이와 이정우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만의 재회가 현실인지 꿈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복숭이가 맞나요? 이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숭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겠습니다. 정우 씨, 복숭이가 간신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50년 만에 부르는 그 이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5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숭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행복하셨어요? 이정우의 질문에 복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복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복수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그 대답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요. 이정우가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는 안 되셨군요. 복수는 50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순이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 때문에요? 복순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던 게 너무 좋았거든요. 교육이 더 의미 있는 일 같았어요. 이정우의 말에 복순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가 인생을 바꿨다니 신기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복수는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변화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힘드셨죠? 이정우가 50년 전 일을 꺼냈습니다. 복숭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도 힘드셨을 거예요. 미안해요. 복숭아, 그때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이정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복숭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래도 미안해요. 평생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50년 전 헤어질 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꿨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그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우는 자주 복숭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찾아와서 복숭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도 점차 이정우의 방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고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기우, 민준이가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복숭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면 특히 더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러게 오랫동안 마음에 묻어두신 일이 해결되니까 좋으신 것 같아. 영희도 동감했습니다. 복숭이 50년 동안 간직했던 그리움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으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정우가 복숭에게 제안했습니다. 복숭아, 우리 한번 옛날 그곳에 가볼까? 옛날 그곳이요? 개울가 말여,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복숭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50년 전 추억이 담긴 그곳을 다시 가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말 이정우와 복숭은 함께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운전을 자청해서 함께 갔습니다. 손자 덕분에 만난 인연이 함께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향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옛날 초가집들은 모두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울가마는 예전과 비슷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곳이네요. 민준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가는 개울과 그 옆에 서 있는 오래된 벼드나무. 할머니와 교장 선생님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복순과 이정우는 벼드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50년 전 그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20대의 청춘 남녀가 아니라 70대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나.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떻게 있겠어요? 복숭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50년 전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만남, 첫 고백,
그리고 마지막 이별까지 모든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심이었어요. 복숭의 말에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어린 사랑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복숭아,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볼까?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복숭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 시작이라네요. 50년 전에는 못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잖아. 우리 나이에 뭘 망설여. 이정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신분이나 집안의 반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유로운 몸이었고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복숭이 망설였습니다. 70대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정우가 복숭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교장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민준이가 멀리서 응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민준이의 격려에 복숭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손자가 응원해준 덕분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럼 천천히 해봐요. 복숭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이정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이정우는 거의 매일 복숭을 찾았고 복숭도 이정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특히 민준이는 할머니의 새로운 사랑을 누구보다 응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처음 봐요. 민준이가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복숭은 요즘 하루하루가 즐거워 보였습니다. 몇 달 후 이정우가 복숭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복숭아, 우리 결혼하자. 50년 만에 듣는 창원이었습니다. 복숭은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결혼을요?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 이정우의 당당한 말에 복숭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정우는 50년 전과 똑같이 당차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요? 복숭의 걱정에 이정우가 웃었습니다. 벌써 물어봤어. 모두 찬성이야. 정말 이정우는 이미 상민과 영희, 민준이에게 허락을 구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가족들 모두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네, 복숭이 부끄럽게 대답했습니다. 72세에 하는 창원수락이었지만 마음은 20세 처녀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표정만큼은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복숭은 순백의 한복을 입었습니다. 이정우는 검은 양복을 입고 나빈의 타이를 했습니다. 50년 전 못다한 결혼식을 지금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뻐요. 민준이가 복숭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복숭은 행복해서 빛이 났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내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었어. 복숭이 민준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졸업식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결혼 후 두 사람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복숭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함께 산책하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식사하는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이정우는 복숭에게 글을 더 가르쳐 주었습니다. 50년 전 못다한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숭은 이정우와 함께 책을 읽으며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을 하나씩 둘러보았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등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5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 복숭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꿈꿀 수도 없었지. 이정우도 감에 젖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입학식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복숭에게는 이정우가 새로운 할아버지가 되었고, 민준이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사랑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민준이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시간과 상관없다는 걸 알았어요. 민준이의 말에 복순과 이정우는 뿌듯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어느 봄날 복순과 이정우는 다시 그 개울가를 찾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50년 전 첫 만남의 장소, 그리고 50년 후 재회를 다짐한 그곳이었습니다. 우리 참 운이 좋았어. 복숭이 이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이정우도 복숭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사랑을, 복순과 이정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시간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신문을 읽고,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은 어느 때보다 깊고 진실합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따뜻한 사랑입니다. 복순과 이정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민준이의 졸업식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주는 감동과 희망과 함께